삼국시대 사랑과 전쟁. 아들을 낳지 못해 출궁당한 경덕왕의 첫 왕비. 산무부인. 산무부인은 신라 제35대 경덕왕의 첫 왕비였는데 산무부인이 왕비가 되었던 것은 집안의 배경이 남달랐던 덕분으로 아버지는 김순정은 신라 제2관 등인 이찬이었습니다. 김순정은 속일봉기의 성덕왕 25년인 726년에 신라 사신이 일본에 가서 김순정이 죽었음을 알리자 성무천왕이 애도하는 조서주와 함께 황색 비단과 면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 대일 외교를 주도한 인물로 보입니다. 산무부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지만 길을 가던 노인이 꽃을 꺾어 바칠 정도로 미모가 출중했다는 헌화가의 주인공 수로부인이 김순정의 부인으로 설명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산무부인이 경덕왕과 언제 혼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왕비로서의 삶은 길지 않아 경덕왕 2년에 김일충의 딸 만월 부인이 후비로 입궁해 그 전에 출궁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 권위 왕력일 경덕왕 제35대 경덕왕 김씨이고 이름은 헌영이다. 아버지는 성덕이고 어머니는 소덕태후이다. 처음 왕비는 산모 부인으로 궁에서 나와 후사가 없다. 후비는 만원 부인으로 시호는 경수왕후이며 수는 목이라고도 하고 위충각간의 딸이다. 이모년의 즉위에서 23년간 다스렸다. 처음엔 경지사 서쪽 봉우리에서 장사 지내고 돌을 다듬어 능으로 하였다. 후에 양장곡으로 이장하였다. 출궁의 이유는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삼국유사에는 경덕왕이 아들을 얻기 위해 고심하는 내용의 설화가 실려 있어 경덕왕에게 후사 문제가 그만큼 절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 권위 기이제이 경덕왕이 표혼의 깨우침을 듣지 않고 아들을 얻다. 왕은 옥경의 길이가 8치나 되었다. 아들이 없으므로 왕비를 폐하여 사량부인으로 봉하였다. 후비 만월 부인의 시호는 경수태후이며 위충각간의 딸이었다. 왕이 하루는 표혼 대덕을 불러 말하기를 짐이 복이 없어 아들을 두지 못했으니 원컨대 대덕께서 상제께 청하여 아들을 두게 해주시오라고 하였다. 표혼이 천재에게 올라가 고하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을 구한다면 가능하나 아들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길 원컨대 딸을 받고 아들로 해주시오 라고 하였다. 표혼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 청하니 상제가 말하기를 될 수는 있지만 아들이 되면 나라가 윗대로 올 것이다 라고 하였다. 표혼이 내려오려 할 때 상제가 다시 불러 말하기를 하늘과 사람 사이를 어지럽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스님은 마치 이웃 마을처럼 왕래하면서 천기를 누설했으니 이후로는 다시 다니지 말라라고 하였다. 표혼이 돌아와 천재에 말려서 왕을 깨우쳤으나 왕은 말하기를 나라는 비록 위태로 올지라도 아들을 얻어서 뒤를 잇는다면 족하겠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만월왕후가 태자를 낳으니 왕이 매우 기뻐하였다. 경덕왕이 산무부인을 폐하한 것은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는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 정치 세력 간의 대립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왕당파와 반전제주의적 정치 세력의 대립이라거나 외척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한 왕권 확립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김순정과 만월 부인의 아버지 김일충을 부자 관계로 보고 안정적인 왕권 유지를 위해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확고한 귀족 가문과 결합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산무부인의 아버지 김순정이 추구한 대일 외교 노선이 경덕왕 즉위 후 대당 외교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도 파악되는데 김일충이 효성왕 때 대당 외교를 담당한 점과도 관련됩니다. 그러나 신라의 출궁은 왕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뿐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은 아니었는데 산무부인은 출궁 후 사량부인에 책봉되었습니다. 부인이라는 칭호는 귀족 부인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왕비는 아니지만 제한된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부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는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덕왕은 이후 만월 부인을 후비로 맞았지만 그녀도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 결국 승려 표혼으로 하여금 천재에게 아들을 낳도록 간청하게 하였습니다. 산무부인은 출궁 후 10여 년이 넘은 시점에 다시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데 754년 황룡사종을 만들 때 산무부인이 이찬효정과 함께 시주자로 참여한 것입니다. 삼국유사 권삼 탑상 제4 황룡사종 분황사 약사 웅덕사종 신라 제35대 경덕대왕이 천보 13년 가보에 황룡사종을 주저하였는데 길이는 1장 3촌이여
두께는 9촌, 무게는 49만 7,581근이었다. 시주는 효정이왕 산모 부인이요. 장인은 이상택 하전이었다. 고려 숙종 때 다시 새로운 종을 완성하니 길이가 6척 8촌이었다. 황룡사는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 동쪽에 있었던 사찰로 신라 선덕왕 14년인 645년에 완성하여 신라 호국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지만 고려 고종 때 몽골군의 침입으로 소실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황룡사종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신라시대 종 가운데 가장 큰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봉덕사종의 4배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봉덕사종을 제작하는데 황동 12만 근이 들었는데 황룡사종 제작에는 49만 7,581근이 들었다고 하니 거대한 불사였습니다. 동종을 주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산모부인이 상당한 경제적인 기반을 가진 재력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룡사는 신라의 국가적 대사찰로 황룡사종의 주조는 경덕왕이 주도한 국가적인 사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모부인은 경덕왕이 주도하는 국가적 사업의 시주자로 동참한 것입니다. 이는 산모부인과 혈연적으로 밀접한 관계였던 김웅이 경덕왕 19년인 760년에 시중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상대 등은 신충으로 그는 왕당파로 파악되어 황룡사종 주조를 전후한 시기에 재등장한 산모부인과 그의 세력들이 경덕왕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황룡사종이 주조된 같은 해에 경덕왕은 대덕법회를 황룡사로 초청하여 화엄경을 강설하도록 하고 신이 행양하였습니다. 산모부인은 일찍이 화엄과 연결되어 있어서 황룡사 불사에 참여하였는데 반면에 만월부인은 육아와 연결되어 있어 왕비의 교체는 화엄과 육가가 교차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무튼 산모부인은 출궁 후에도 경덕왕과 완전히 절연한 채 쓸쓸하게 지냈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데 아들이 없어 출궁을 당해야 했던 개인적인 슬픔을 국가적 사업의 시주자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산모부인의 모습에서 개인적 운명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인 활동으로 승화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삼국시대의 사랑과 전쟁은 아들을 낳지 못해 출궁당한 경덕왕의 첫 왕비 산모부인이었습니다.